아, 오늘은 좀 이 쉬어가는 코너 해가지고 쉬어간다. 예, 김민재 찡이 요즘 뭐 대박을 치고 있으니 김민재. 예, 그래서 터키 리그 출신의 그 네임드 센터백들이 누가 있었나? 터키 리그가 배출한 쌤백들. 예, 그리고 뭐 한국의 수비수들은 그동안 유럽에 누가 도전을 했고 누가 어떤 활약을 했었나? 뭐 요런 내용으로 그냥 가볍게. 그게 김민재랑 뭔 상관이야? 그 트랜스퍼 마케트 들어가가지고 소팅을 해보니까 네네. 터키 리그에서 바깥으로 이적을 한 센터백 중에 가장 몸값이 비싼 친구가 누구냐? 아, 몸값. 네, 가장 비싸게 팔린 센터백이 누구냐? 라고 이제 소팅을 해보니까 그거 재밌다. 예, 이 친구더라고요. 시몬 카이르. 카이르. 네, 덴마크. 네네네네. 센터백. 저 친구가 이제 김민재의 선배죠. 네, 페네르바체에서 있다가 세비야로 가면서 1,200만 유로를 받고 갔어요. 네네네. 저 친구가 근데 사실 저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유로 2022에서 그 에릭센 선수가 쓰러졌을 때 그 와이프를 그 위로한 그 따뜻한 인간미. 아주 그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엄청난 또 나름 저니맨이에요.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네. 밀란에 가서 30살 넘어서 밀란에 갔는데 갑자기 제일 잘해. 굉장히 대기만성형이고 덴마크에서는 117경기 A매치 해가지고 역대 지금 3위더라고요. 1위가 이제 공동인데 126경기 뛴 롬메다라고 피터 슈마이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에드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레전서들과 함께 나오고 있고 지금 발롱도르 30인에도 든 적이 있다. 뭐 할 정도로 어쨌든 이런 네임드가 페네르바체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페네르바체 있다가 이제 거기서 나간 선수들 중에 가장 몸값을 세게 받고 넘어갔었다. 그렇죠.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얼굴이에요. 가운데 선수 아주 익숙하죠. 알파이 웨잘란. 네. 인천 창단 멤버.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친구는 근데 되게 인생 경로가 좀 애국적이에요. 애국적이다. 애국적이야. 무슨 소리야? 프로팀에서 살짝 뜨다가 갑자기 메이저 대회 유로 2000에서 빵 떠가지고 바로 이제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죠. 아, 대표팀에서 국뽕으로 떠서 그래서 애국적이라는 거야? 페네르바체에서 있다가 뭐 빌드업이 있다이야. 페네르바체에서 있다가 유로 2000에서 갑자기 그냥 떠가지고 에스턴 빌라로 갔는데 네네. 첫 시즌에는 되게 잘했어요. 애가 막 되게 험상궂게 남자답게 생기고 상남자 같은 또 느낌. 이렇게 플레이도 그때 하이라이트 찾아보면은 지금 김민재가 페네르바체에서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뒤에서 있다가 공 날라오면 갑자기 앞으로 나와서 끊어버리고. 네,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카리스마 넘치는 플레이로 팬들한테도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도. 그렇죠. 네,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부상을 당했어. 그래서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에스턴 빌라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2002년 월드컵을 나가야 되기 위해서 열심히 재활 중이다. 해가지고 월드컵 직전에 복귀를 해서 월드컵 가서 또 3등. 아, 그래서 애국적이구나. 애국적이야. 예. 자, 쉐인지는 뭐 사실 너무. 근데 쉐인지가 저 어디 발음이야? 내가 그래서 막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뭐 어디에 센터백 누굽니다. 열 몇 살 때 자기가 자기 이름 발음한 거. 자기 이름 원래 그걸 따라하지. 찰나르 소윤주. 원래는 찰나르 소윤주. 이렇게 얘기해. 내가 막 검색했어. 저 쉐인지는 내가 알기로는 그 막 위에 찍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국어 국립에 따른 표기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치 세브첸코, 샵첸코 이런 거. 그럼 인정. 내가 딴 건 몰라도 국립국어는 인정합니다. 저 친구 뭐 사실 제일 유명하죠. 그럼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보는 그 팬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고. 근데 저 친구가 그 특이한 게 독일을 거쳐서 갔어요. 독일을 프라이부르크를 거쳐서 갔는데 갈 때 2부에서 갔어요. 2부에서 터키 1부를 뛴 적이 없어 저 친구는. 아, 터키 2부에 있다가 갔다고? 터키 2부에서 독일 분데스리가로 직행한 1호. 이야, 그러면 되게 좀 확 눈에 띄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2부에서 데뷔를 하고 거기서 뛰면서 그때 18살, 19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어마어마한 재능으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미 2부에서 벌써 대표팀 발탁되고 막 그랬어요. 아, 네. 팀만 2부지 사실 뭐 굉장한 재능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 리그 출신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뭐 빅리그를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김민재 선수가 지금 터키 리그를 뭐 이건 다 페네르바체도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뼈 묻으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터키 리그에. 여기 거쳐서 스텝업을 하려고 가는 거니까 또 그걸 또 인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간 사례들이 있다. 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페네르바체가 최근 한 5시즌 동안에 이제 이 이적 4989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페네르바체는 그렇게 뭐 레비스럽지 않아요. 레비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적당하게 오면은 팔아요. 적당하게 오면 팔아. 우리 민재 어디 감히 1억 파운드 밑으로는 절대 안 판다. 이러진 않아. 아, 그런 팀 아니다. 그러지 않아. 예. 반성문 2번 쓰고 이러지 않는다. 예. 적당히 받으면은 그냥 바로바로 팔아요. 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페네르바체가 또 이렇게 붙잡는 거 아니냐. 아니. 안 그렇다. 아니야. 적당하면 보내준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저희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막 터키 리그 출신들은 받고 또 이제 아시아 출신의 센터백, 한국 출신의 센터백이 유럽 진출하는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가서 수비수들이 뭐 좋은 활약을 했거나 진출했던 사례들을 놓고 보면 아무래도 풀백 측면이 좀 많고 센터백은 숫자도 조금 적은 느낌이고 성공한 사례도 조금 적은 느낌이란 말이죠. 일단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 이른바 디펜더라는 포지션에서 나갔던 선수 나가서 그나마 한 시즌 이상 잘 뛰었던 선수라고 하면은 거의 다 풀백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풀백. 왜냐하면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디맨딩하지 않고 그렇죠. 작고 빠르기만 하면 되고 또 뭐 이른바 이제 영리한 게 또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영표든지 김진수, 박주호 선수도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하고 김진수 선수는 사실 좀 아까워요. 이게 아깝다. 잘 뛰다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감독이 와가지고 나겔스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와가지고 그냥 어쨌든 그래서 뭐 풀백들은 꽤 굉장히 좋아요. 나름대로 좋은데 이제 센터백은 그렇지 그렇죠. 않죠. 숫자도 조금 적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죠. 홍정호가 굉장히 사실상 1호? 실질적인 1호라고 뭐 그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뛰었던 라고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좀 팬들한테 약간 실망감도 안겼고 나중에 이제 행보가 처음에 갈 때는 아쉬워. 나쁘지 않았어요. 그 뭐 아우구스부르크 가가지고 독일 한국 수비수가 K리그 수비수가 나이도 어린데 갑자기 유럽 빅5 리그에 일부 클럽으로 갔어. 일단 거기서 출전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 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상황이었고. 홍정호 선수는 지금도 뭐 전북현대에서 K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잘 뛰어주고 있지만 갖고 있는 장이 참 많은 선수예요. 센터백이니까 키도 기본적으로 있고 몸도 있으면서도 발미 좋아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미드필더로도 끌어올렸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독일 무대 뛸 때 그랬어요. 아우구스부르크 단장이 와 정말 좋은 선수여서 지금 조금 힘들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꾸준하게만 여기서 이렇게 성장해 준다면 훨씬 더 빅클럽 같은 데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사실.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뭐 발목 다치고 어디 다치고 이렇게 크고 작은 부상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맞아요. 주전 기회가 와서 확실하게 탁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리듬이 뚝뚝뚝 끊기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시즌에서는 그나마 좀 나쁘지 않았죠. 네네네. 나쁘지 않았고 출전 시간도 보니까 그 전 시즌은 뭐 700분, 900분대였는데 세 번째 시즌은 1700분 뛰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올라가네. 네, 잘 뛰었는데 갑자기 이제 2016년 여름에 팬들 입장에선 돌연 중국으로 가죠. 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네. 최용수 감독의 그 인연이 있지 않았냐. 당연히 있었고 그 최용수 감독이 제 기억에 최용수 감독이 정식 그 장수스닝 선임 발표가 되기 전에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아마. 해가지고 뭐 한쪽에서는 알고 보니 최용수 감독이 끌어간 게 아니다 뭐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다 이러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럴 리는 없죠. 최용수 감독이 간댄다. 뭐 원래 힘들지. 뭐 이런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에 갔는데 네. 아쉽죠. 솔직히 저는 굉장히 아쉽고 어떤 포인트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아쉽고 특히나 20대 한국 축구 정말 야 누가 봐도 저거 홍명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선수가 홍명보 네, 비교되는 정말 어렵게 유럽에 갔는데 3시즌 만에 뭔가 날개를 제대로 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중국. 이거는 좀 팬 입장에서 물론 굉장히 사정이 있었겠죠. 네, 당연히 사정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선수 개인의 상황과 판단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건데 팬이나 혹은 한국 축구 전체의 또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이 진짜 또 힘들지만 막 유럽 무대에서 더 많이 싸우고 특히나 정말 센터백 자원들이 유럽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걸 다 알기 때문에 더 싸워주고 이겨내기를 좀 바랬던 거죠. 그렇죠. 그 마음은 서로 이해하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지금도 두고두고 좀 아쉬워요. 뭐 전북에 와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익 선수도 이 연령대 대표팀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도 굉장히 이제 대박이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중동으로 가죠. 20대 초반에 저 판단도 솔직히 홍정우 선수도 그렇고 뭐 크게 보면은 김민재 선수도 그러는데 저 나이 때 그러니까 현역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있는 선수들이 중국 혹은 중동으로 가는 게 한국 축구 전체만 따져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또 선수 개인의 성장을 놓고 보더라도 사실 특히나 뭐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마지막에 커리어 정리할 때 그건 존중. 뭐 그냥 내 커리어 저 하는데 170표 받아서 중국과 중동 가서 한번 쓰고 오는 건 뭐 그는 뭐라고 할 건 없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한참 성장을 하던 20대 초중반이 중국과 중동을 갔을 때의 성장이라고 하는 놓고 보더라도 좀 아쉽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축구 선수가 내가 왜 축구 선수를 하는지 목표가 뭐야라고 하면은 굉장히 제각각일 거예요. 뭐 누구는 저는 월드컵에 가고 싶어요. 저는 국가대표팀에 뽑히고 싶어요. 나 유럽 진출하고 나는 싶어요. 뭐 유럽 진출하고 싶어요. 뭐 누구는 저 돈 벌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어. 사람마다 다를 수 그건 있죠. 뭐 누구나 뭐 추구할 수 있는 꿈이라는 건 다양한 거니까. 그런데 최소한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사진에 찍혀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정도의 선수들은 정말 특별한 선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진짜로. 그건 맞아요. 진짜 다들. 어렸을 때 진짜 천재 소리 듣던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저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으면은 팬 입장에서는 좀 꿈을 좀 더 큰 꿈을 꿔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또 선수를 놓고 보더라도 정말 자기의 한계를 계속 깨고 몇 번 올라가야 사실 월드 클래스나 다른 클래스를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도 그렇지만 사회생활 하다가 뭔가 타협하거나 바꿀 때가 있어. 이제 그거는 뭐 판단이긴 하지만 하나를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했던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김민재를 보면서 저는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선수가 결국에는 요시다예요. 요시다. 이게 아시아 대륙에서 나온 센터백 중에 유럽에서 가장 길게 가장 그럴듯하게 뛴 선수. 평가를 받으면서 요시다를 결국엔 요시다인데 지금 요시다가 88년생이고 김민재가 96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뭐 8살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직접 비교를 이제 요 나이 때 요시다는 어떻게 했다, 요 나이 때 김민재는 어떻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비교를 해봤다. 했는데 요시다는 19살에 나고야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김민재는 20살 때 경주 한수원에서 처음 19살 20살에 처음 했고 거기서 요시다가 3시즌을 뛰고 22살에 네덜란드로 갔죠. 네덜란드로 갔고 비슷하게 경주 한수원과 전북에서 3시즌을 뛰고 김민재는 베이징으로 간 거예요. 요시다는 네덜란드에서 1시즌 반 열심히 뛰고 인정을 받아서 따단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로 넘어갔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동양인인데 동양에서 온 센터백인데 뛰는 거 보니까 쟤 유럽에서도 먹히네. 먹히겠대. 인정. 합격 해가지고 빅 리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김민재는 재능으로 보면은 요시다보다 훨씬 앞서. 재능만 놓고 보면 압도적으로 앞서요. 압도적으로 앞선데 네덜란드에 도전해야 되는 그 나이 때 김민재는 베이징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하자고요.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베이징에 가서도 뭐 잘했으니까 지금 터키로 갔죠. 근데 터키로 간 게 지금 25살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요시다가 네덜란드로 가서 검증을 마치고 프리미어 리그로 간 나이보다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지. 선수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간으로 놓고 보면 김민재도 만약에 베이징에 가서 똑같이 활약을 터키에서 했었다. 2년 전에 가서 그랬으면 지금 뭐 토트넘에서 뛰든 최소한 그랬겠지. 빅5 안에서 있는 클럽에서는 분명히 뛰고 있었을 거야. 이 정도 지금 보여주는 걸 보면 진짜 그 커리어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기 요시다가 처음에 뛰었던 네덜란드 펜노 같은 경우 되게 조그만데요. 되게 조그만데요 저기. 저런 데서 인정받아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 계속 이제 그런 얘기하지만.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김민재 선수는 이미 사실 지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간 거는 벤투 감독의 표현대로 하자면 지나간 건 바꿀 수는 없어요.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바꿀 수 있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김민재 선수도 앞으로의 어떻게 스텝업을 할 것인가도 있고 우리나라 다른 선수들도 물론 그건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가 판단하는 거긴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목표치라든지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내가 유럽에 가서 진짜 크게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들을 잘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난 보여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스스로가 그거를 알아. 그래서 이 친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뭐 김민재 선수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능력 이건 다 봤잖아요. 이란에 뭐 타렘이나 아즈문 막 날려버리고 막 속도 뭐 그다음에 볼줄 다 있는 건 보여준 건데 진짜 무서운 게 멘탈인데 그런 것들을 딱 지금 알고 있더라고. 자기 한계가 어딘지를 끝까지 몰아붙이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좋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이렇게 핵심이었던 게 그거거든. 중국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도 안주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싶은데 한계를 경험하기에는 사실은 그렇잖아. 그래서 유럽에 자기를 이러더래. 레알 애들은 얼마나 셀까? 궁금하다는 거야. 프리미어 리그는 정말 얼마나 셀까? 그럼 거기랑 부닥치면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 그러면 계속 부닥치면서 그 끝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를. 난 그거 보고 사실은 내가 그래서 와 진짜 무섭네.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중국화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람이 뭐든데 약간 좀 편하면 안주하게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라도 벗어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페네르바체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좀 무섭고 그걸 깨지 않을까 좀 싶은데 그나마 되게 다행스러운 게 워낙 뭐 개인이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타고난 게 많아가지고 중국에 갔는데도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 김민재가. 그게 되게 결정적인 것 같아.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뭐 또 달랐을 텐데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니까 무서워요. 저 지금 무서운 친구예요 진짜.